한국의 KF-21 전투기가 UAE와의 대규모 구매 계약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. 이 계약은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. UAE 공군사령관이 KF-21 복자형의 탑승해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. 전투기는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외국 사령관의 탑승은 기술 신뢰의 상징이다. 이 사건은 중동 지역에서 KF-21의 위상을 급격히 높였다. 해외 외신들은 UAE의 관심이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도했다.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서유럽 강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. KF-21은 4.5세대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. UAE 사령관의 탑승은 단순한 시험 비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. 전투기 조종석은 첨단 항전 장비의 집약체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히 통제된다. F-35나 F-22 같은 미국산 전투기는 조종석 촬영조차 금지된다. KF-21의 조종석은 대형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설계되었다. 터치 조작과 고도, 기압, 진동에 견디는 기술이 적용되었다. UAE의 탑승 허용은 양국 간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. 이는 구매 협상 체결의 신호로 해석된다. UAE는 과거 천궁 II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. 이번 KF-21 계약에서도 스폰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. 블록 2 개발에 UAE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.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KF-21 사업은 UAE의 참여로 안정화되었다. 프랑스는 UAE가 라팔 전투기 80대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을 우려한다. 라팔은 1980년대 개발된 4세대 전투기로 가격은 대당 3,800억 원에 달한다. 반면 KF-21은 최신 기술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목받는다.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. 유럽 방산 전문지 웨폰 디펜스는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 성공을 주목했다. KF-21의 엔진 국산화는 항공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. 프랑스의 라팔은 UAE의 F-35 구매 대안으로 선택되었으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. 이란의 러시아산 수호이 -35 구매로 중동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었다. UAE는 KF-21을 통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.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. KF-21의 조종석은 F-35와 유사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자랑한다. 고도의 진동과 기압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.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조종사도 단 한 번만 탑승했다. UAE 사령관의 탑승은 예외적인 신뢰의 증거다. 외신은 UAE가 블록 2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보도했다. KF-21은 2026년 1차 양산을 목표로 하며 2028년까지 블록 2가 완성된다. 블록 3는 5.5세대급으로 발전할 전망이다.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. 필리핀은 FA-50 경전투기 추가 구매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. 2023년 3월 FA-50 12대 계약 7억 달러 규모 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한다. FA-50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.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필리핀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한다. 호주 전략연구소는 FA-50의 추가 도입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술이라 평가했다. 필리핀은 KF-21 구매까지 검토 중이다. 이는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사례다. FA-50은 2023년 3월 야간 비행 중 추락사고를 겪었다. 조종사 사망에도 불구하고 기체 신뢰도는 유지되었다.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공간착오와 산악지형의 난이도로 분석되었다. 필리핀 공군은 3주 만에 FA-50 운용을 재개했다. 안전수칙 강화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. FA-50 블록 20은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된다. 2025년부터 장착되며 장거리 표적 탐지와 다중모드 운용이 가능하다. 한국산 ESR-500A 레이더도 2026년 탑재 예정이다. FA-50 블록 20은 AIM-120 AMRAAM 미사일 사거리 180km를 장착한다. BVR 시계외 교전 능력으로 전투력이 3에서 4배 향상된다. MBDA 위 미티어, 아이리스-T, 스피어 미사일 통합도 추진 중이다. 이는 미국과 유럽 무장의 선택폭을 넓힌다. FA-50은 가성비 높은 멀티롤 전투기로 변모했다.
중국의 제-16, 제-20 전투기에 대항할 수 있다. 필리핀의 추가 구매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다. 폴란드는 FA-50 36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1년 반 연기되었다.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와 GPS 시스템의 수출 승인이 늦어졌다. 이는 폴란드의 전력 교체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차질을 초래했다.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FA-50의 성능 향상을 견제한다. 블록 21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은 F-16을 위협할 잠재력을 지녔다. 한국은 국산 레이더 개발로 대응하며 독자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. KF-21의 무장체계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과 천룡 미사일을 포함한다. 2023년 세 차례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예정되었다. 천룡 미사일은 수백 km 비행 후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. 이는 이란의 장거리 위협에 대응하는 UAE의 요구를 충족한다. 한국은 2030년까지 모든 무장을 국산화할 계획이다. 천룡 미사일의 비공개 시험 비행은 KF-21의 잠재력을 입증했다. 이는 수출용 무장 패키지의 경쟁력을 높인다. 독일은 프랑스와의 FCAS 6세대 전투기 개발 갈등으로 KF-21 도입을 검토한다. 프랑스는 나팔 수출 성공으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었다. 독일은 F-35 도입을 고려했으나 2023년 추락 사고로 신뢰가 흔들렸다. KF-21은 2026년 납품으로 신속한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. 독일의 도입 검토는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을 상징한다.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도 미그-29 대체로 KF-21을 주목한다. KF-21의 국산화율 향상은 핵심 과제다. 현재 주요 부품은 미국에 의존하며 정비와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따른다. 한국은 레이더, 항전 장비, 무장을 독자 개발 중이다. LIG 넥스원의 ESR-500A 레이더는 네덜란드와 협력해 2026년 실전 배치된다.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FA-50과 KF-21의 전투력을 강화한다. 독자 기술은 수출 지원과 외교적 제약을 줄인다.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. FA-50 블록 21 레이더는 탐지 거리를 50에서 60km에서 120km로 확장했다. 이는 공중전에서 선제 공격의 우위를 제공한다. AIM-120 미사일은 50에서 70km 거리의 적기를 타격한다. 이는 기존 근접전 중심의 FA-50을 멀티롤 전투기로 격상시킨다. 유지보수 편의성과 가동률도 향상되었다. 한국은 항전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축적하며 독자 개발의 기반을 다졌다.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다. UAE의 KF-21 계약은 중동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. 라팔의 높은 가격과 기술적 한계는 KF-21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. UAE는 한국의 첨단 무장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다. 초음속 미사일과 천룡이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무기다. 사우디도 KF-21 구매를 검토 중이며 러시아의 체크메이트와 경쟁한다. 한국은 UAE와의 협력으로 중동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. 필리핀의 FA-50 추가 구매는 중국 견제의 상징이다. 남중국해에서 FA-50은 중국의 제-25에 대항한다. ESR-500A 레이더와 AIM-120은 BVR 교전 능력을 제공한다. 필리핀 공군은 사고 후에도 FA-50의 신뢰를 유지했다. KF-21 구매로 전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. 호주와 일본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.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변화시킨다. 폴란드의 FA-50 수출 지원은 미국의 전략적 견제를 보여준다. 트럼프 정부는 FA-50의 F-16 대체 가능성을 우려한다. 한국은 국산 레이더와 무장으로 대응한다. LIG 넥스원은 FA-50과 KF-21용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. 2023년 초음속 미사일 시험은 수출용 무장 패키지의 완성도를 높였다.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독자 방산 생태계를 구축한다. KF-21 블록 3는 5.5세대급으로 6세대 기술을 일부 적용한다. 2023년 유무인 복합 비행 성공은 확장성을 입증했다. 공대공, 공대지 미사일 시험은 전투력을 구체화했다. 유럽은 KF-21의 높은 국산화율과 유지보수성을 주목한다. 폴란드의 FA-50 도입 성공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되었다. 독일의 KF-21 검토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준다.
한국의 방산 기술은 동남아, 중동, 유럽을 아우르며 성장한다. KF-21과 FA-50은 신속한 납품과 비용 효율성으로 신뢰를 얻었다. 미국의 수출 통제는 국산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.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와 무장 개발에 속도를 낸다. KF-21은 2030년까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.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는다.